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죠. 민주노총 안에 있는 60개라고 그러셨죠? 네. 그럼 그 60개를 다 돌아보시나요? 가능하면 이제 그 다 보려고 하는데 민주노총 총연맹이 있잖아요. 네. 총연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맹 조직이 16개가 있어요. 근데 네. 이 가맹 조직이라고 하면 직종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금속노조, 네, 건설노조, 맞아요. 공무원노조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게 16개고 또 이제 지역별로 광역 시도별로 해서 전남본부, 광주본부, 뭐 서울본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16개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네. 여수에 있는 민주노총 사업장 전부 그 16개 산별 중에 10개 산별 조직이 있고 단위 노동조합으로는 60개가 있어요. 조합원은 지금 한 2만 명.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자들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네.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노총은 네. 그 노동자들의 일을 내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그런 게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91학번이거든요. 네. 91학번인데 명지대 91학번이에요. 네. 근데 명지대 91학번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죠. 제 친구가. 91년도에 강경대 열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친구랑 같은 동기였고 친구였고 이제 그때도 같은 공간에 있었고 하여튼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뭐 사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는 나는 노동 현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뭐 노동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노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중점을 뒀던 분야는 뭐냐면 여수에서 노동자들 이야기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문화관광 이야기하고 산단 이야기하고 뭐 어업도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은 어디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산단의 기업들에 의지하는 것이 큰 것이 외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극적으로 외부에 내지 않고 또 다른 시민사회라든지 지역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소통하고 연대 협력하지 못한 이런 부족한 점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편한 거죠. 노동자들이 어려웠다는 것도 호소를 하지만 노동자들을 이해해달라고도 좀 선전 홍보를 많이 했죠.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수시의회에 노동자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한번 모였다 그러면 막 토요일마다 막 몇천 명이 빨간 조끼 입고 와서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 조직이겠냐. 아주 무서운 조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힘이 민주당을 못 넘어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그 선택하는 기준이 틀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후보를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나보다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좀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부딪히면서 해왔나.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그 조합원들이 환경위원들이 이분도 매일 시청 앞에서 천연절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언론이 어떤 기사를 내고 이런 거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민주노총 여수 시지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의 그 환경위원 분들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민주노총 여수 시지구는 이 분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분들에게 힘을 모아드리고 투쟁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환경위원 스스로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그냥 계속 당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뭔가 액션을 할 건지 여수시장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줄을 서는데 뭐 굳이 최저임금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었고 아마 정말 이렇게
이렇게 무식하게 할까?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보다 더하다. 상식 밖의 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건설 현장에서 부정비리 불법 해가지고 비자금 만들고 이거 네. 로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그 건설 노조가 다 한 것처럼. 때를 써가지고 지네들이 이렇게 하고 또 그 현장 소장들한테 윽박질러 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갔고 서민들이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식에 있는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믿지 않죠. 영향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있어요? 뭐 타격을 받는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결의가 높아진다 그러나요? 의지가 오히려요? 네, 의지가 높아진다 그러나요? 탄압을 하고 뭐 압수수색 들어오고 경찰력 가다 들이밀고 고발하고 거부하고 막 이러면 쫄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쫄 것이 있어야 쫄죠. 잘못한 것이 없고 올해 총파업도 이제 민주노총이 네. 계획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맨 처음에는 이 귀족 노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산단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요 많이 쫄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돈 많이 받거든 이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내하층 비정규직만 봐도 내 50%도 안 돼요. 나는 한 해 지나고 나면 뭐 성과급이라고 해갖고 거의 1년 가까운 연봉치가 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 10원도 안 줘. 네. 왜 상대적으로 보니까 아씨 돈 많이 받네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있었어요. 귀족 노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프레임이죠. 그냥 이 틀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거예요. 정작 그 민주노총이 투쟁하는데 가서 지켜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이런 비정규직들이 투쟁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야말로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품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규모가 크고 안정된 노동조합일수록 규모가 작고 힘든 조직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또 힘도 더 많이 보태주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좀 윤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ESG의 핵심이 이게 결국은 윤리경영이거든요. 3단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뭐 한 달 새에 3건, 4건 연속으로 이렇게 나버리면 이거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여수의 시민들도 이게 불안해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들의 안전, 여수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을 하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업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여수시는 기업을 유치해야 여수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겨서 먹고 살지 라고 하는 마인드로 지금까지 줄을 태웠어요. 근데 이건 이제 낡은 사고가 됐죠. 여수가 기업하기만 좋아서는 안 되고 기업도 하기 좋고 노동도 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된다.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이고 노동자 가족이거든요.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